오늘은 영국이 한국을 위해 싸워주자 세계가 깜짝 놀랄 대응하는 한국과 캐나다의 뜻밖의 발표에 한국이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설마리 임진 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치룬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도시에 보훈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이 갖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확진자 급증 사태에서 파주시는 해외 자매 도시인 영국 글로스터시에 위기 극복에 사용할 수 있는 전신 방호복 세트 1000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영국 내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글로스터시는 파주시에 방역물품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영국은 1일 사망자가 900명을 넘어서며 23일을 기준으로 확진자 13만 8,078명, 사망자 18,738명에 이르고 글로스터시를 중심 축으로 하는 글로스터셔주의 확진자는 970여 명, 사망자는 140여 명으로 날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국 전역에는 오는 5월 7일까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며 모든 수업과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이런 실정과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 인도적 차원에서 방역물품을 글로스터시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특히 글로스터시는 6.25 전쟁에 참전해 설마리 임진전투에서 많은 희생을 치룬 글로스터 대대가 있는 도시로 이번 지원은 글로스터 대대의 대한민국을 위한 공헌에 대한 보훈 차원이기도 합니다. 보훈처와 주한영국대사관은 매년 4월 영연방 참전 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해 임진강 전투 상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글로스터시 30여 명의 방문단이 참석하기 위해 21일부터 24일까지 파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 급증 사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 글로스터시 대표단을 파주시에서 반갑게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연기돼 아쉬움이 크다라며 이번에 파주시가 지원하는 방역물품이 글로스터시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13년 글로스터셔주 군인박물관 내 6.25 전쟁 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2014년에는 글로스터시와 자매도시 MOU를 맺고 설마리에 있는 영국군 추모공원을 확대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가막산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글로스터 영웅의 다리로 부제를 달아 영국군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글로스터시 역시 나토연합 신속대응군 기지를 임진기지로 글로스터셔 군인박물관에서 글로스터셔 부두로 이어지는 길을 파주길로 명명해 돈독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뜻밖의 발표에 한국이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확진자가 최대 340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1만 명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는 발표가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감염병 모델린 석학인 데이비드 피스만 토론토대 병영학과 교수는 한국통계개발원과 공동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피스만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23일 국가위기를 선포한 후 종합적인 방역을 진행했고 그 조치를 포함해 개인, 사회, 정부가 방역을 통해 34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최소 몇 달간 확진자 급증 사태가 지속될 것이고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름에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피스만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50만 명 정도 있고 치명률은 약 7%라며 캐나다의 감염 상황 예측 모델을 한국에 대입해서 소개했습니다. 3월 초부터 5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3월 초, 3월 중순, 3월 말, 4월에 진행한 모든 모델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한 통계, 정점, 그리고 안정기 등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잘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피스만 교수는 현재 한국의 11,000명 수준의 확진자는 방역이 전혀 없을 때와 비교해 340만 명 정도의 확진자를 미리 방역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방역을 안 했다면 5월 중순에 정점을 찍고 가을까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종합적인 방역을 통해 4월 중순 이후에 안정되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에서도 한국의 케이스를 공유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슷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피스만 교수는 향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캐나다는 우선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재생산 지수를 계속 낮추는 노력을 하고 면역 또는 항체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라며 어린이 요양원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을 막고 국제공항이나 외국인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방역 조치로 확진자 급증 사태를 막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말들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911로 사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주 보건당국의 살균제 주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당국자들과 언론들은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 절대 소독제와 살균제를 몸 안에 주입하면 안 된다 라고 연일 해명 기사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전역에 트럼프가 언급한 약들과 살균제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완전 미국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가짜뉴스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미국 언론들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듯이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일단 트럼프는 이번 사태를 미국과 트럼프의 적대적인 언론사들의 조작과 가짜뉴스 때문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구닥다리 언론 때문에 1일 브리핑이 가치가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25일 브리핑은 20분 만에 마치면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백악관은 언론을 통해 해명과 반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트럼프에 대한 해명성 기사가 쏟아졌는데 뉴욕포스트는 트럼프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 라는 제목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국을 위해 일하는 트럼프의 일상을 소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이고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23일 1일 브리핑에 참가했던 행정부 내 의료 보건 담당자들과 백악관 참모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박 인터뷰를 했습니다. 데브라 벅스 백악관 태스크포스 팀 조정관은 방송에서 트럼프는 잘못된 정보를 말하지 않았다, 계속된 뉴스거리를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일부 언론사의 조작이고 과장이다 라고 해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나 벅스 조정관은 트럼프의 심기를 먼저 눈치를 보면서 C19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백악관 참모입니다. 스승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병연구소장이 비교적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이 위험한 사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트럼프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가짜뉴스의 대표 주자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CNN은 트럼프는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일을 했다, 어린아이들도 웃을 짓이다, 해명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이런 트럼프를 말리지 않는 공화당 지도자들은 역사의 악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면서 강력한 비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 와중에도 경기 부양수표에 트럼프의 이름을 넣는 작업이 완료되었다, 누가 왜 결정했는지 백악관과 재무부는 대답하지 않는다 라면서 트럼프의 비정상적인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복스 등 언론사들은 트럼프가 기자들을 향해 비꼬는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벅스 조정관에게 직접 제안을 했다는 동영상을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정확하지 않고 위험한 생각들을 자신의 참모들에게 정책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거침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시키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매체 복스는 26일 기사에서 트럼프는 트윗에서 미국 기자들을 향해 빈정거리는 말투였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미국 언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투였다며 해명했다. 이런 트럼프의 미디어 전략은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트럼프의 실수와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 다른 주제에 대해 계속 진실을 가리는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글들을 엄청 쏟아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무책임한 혼란 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돌팔이 약장수 트럼프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미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상사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야당과 의료단체 등에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보건당국들은 트럼프의 말은 거짓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고 래킷 벤키저 같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경고문을 발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바이든 대선 후보도 살균제나 소독제나 표백제이든지 절대 마시면 안 된다. 돌팔이 약장수 말을 들으면 큰일 난다. 라면서 미국 국민들을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50만 개의 진단키트를 공수했다고 해서 트럼프와 각을 세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26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있다. 공직자는 정확한 정보를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의 발언 이후 주 보건국에 수백 통의 긴급 한 라인을 통해 살균제 주입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우리는 경고했다. 실제 사람을 죽게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트럼프가 쉽게 승리할 줄 알았던 대통령 재선 당선도 물 건너갔다는 여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19 전쟁 승리에 강력한 리더십 지도자로 선거의 재미를 보겠다고 했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19 악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일본의 아베,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처럼 트럼프도 정치 인생이 끝날 판입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한 이상한 결정과 언행들은 조 바이든과의 대선 토론에서 계속 언급이 될 것이고 CNN 등 언론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괴한 언행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할 것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13% 인상 합의안을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한국 정부에서 7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